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소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메소드를 하나밖에 안 썼는데, 원래는 이제 좀 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메소드로 쪼개서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오늘은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뭔가 연산을,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연산을 했는데 그 연산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면 코드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메인에서 보고 싶은 거는 좀 간단하게 코드를 보고 싶은데, 이제 막 더하기, 막 나누기, 마이너스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은 코드가 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 연산을 하는 걸 통째로 묶어가지고 메소드에다 집어넣고 그 메소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만 우리가 안에 내부에 어떤 연산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앱이 메소드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메소드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 메소드를 가다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는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를 그냥 일단 예시를 들게요. 처음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소드를 쓰려면 일단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클래스를 만들면 먼저 그냥 일단은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그냥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프린트는 그냥 출력이긴 한데, 간단하게 만약에 지금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프린트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건데요. 물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받고 싶은 자료형의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제가 이름을 좀 다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프린트 str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 줄 났어요. 빨간 줄이 나는 이유는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 자체가 스태틱이라서 그러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태틱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바로 메모리 영역에 할당되는 건데, 항상 이제 메모리가 먼저 할당돼 있기 때문에 이 스태틱 안에 선언된 모든 애들은 같이 다 스태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일단 스태틱을 붙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별로 딱히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글자를 입력을 해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글자를 입력을 하면, 글자를 계속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에 AND라는 알파벳 그 세 개에 END가 들어가면은 더 이상 입력을 멈추고, 그리고 그 입력을 멈춘 거를 다 실행이 되도록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입력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써야 되냐? 여기서 스캐너라는 자바의 입력 객체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메소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메인에다 다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다 나눠서 해봅시다. 제가 이거를 엔드를 나올 때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든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배열을 단순 배열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배열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배열은 배열인데 저희가 한번 어레이 리스트라는 그러면은 객체를 가지고 한번 배열을 써봅시다. 사실 단순 배열은 그렇게 막상 프로그래밍 할 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럼 기왕하는 김에 배열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객체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 주시고,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예요. 리스트는 인터페이스고 어레이 리스트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은 지금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스트는 그냥 어레이 리스트도 되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냥 리스트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아마 구현이 이 리스트라는 거를 받아서 구현을 한 클래스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을 이렇게 다 받아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굳이 리스트로 쓰지 않고 어레이 리스트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리스트로 그냥 한 번에 다 받아버릴게요. 리스트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AND라는 거를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화살문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화살문을 쓰는 거고, 화살문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낼 스트링에 이게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넥스트 라인이에요. 넥스트 라인.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입력을 하라 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떠버리면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안내문인 거예요.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종료를 원하시면 end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입력을 받는데, 여기서 먼저 if문 str이 들어간 글이 만약에 end면,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스트링은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그러면 제가 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왜 그 비교하는 게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end이면 전에 했던 것처럼 break 탈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르면 우리 str array에 이거는 스태틱이 아니니까 못 쓰는 건가? str array에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str를. 그리고 화살문이 끝났을 때는 스캐너를 닫아주면 됩니다. 뭐 안 닫아주셔도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마치 그런 거랑 똑같달까요? 집을 나갈 때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문을 확실히 딱 객체를 닫아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는 출력을 하는 거예요. 스트링이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외계 변수를 빼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처음에 insert 돌리고 그 다음에 print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는 인서트와 프린트의 긴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왜 입력이 안 되지?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단순하게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코드를 줬고, 인서트 코드 부분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인서트, 프린트 안에가 뭘 하는지는 굳이 알지 않아도 일단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과학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출력하고 싶으면 end.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과학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 번 더 다 돌려면 1, 2, 3, 4 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nd 종료를 하면 또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메소드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뭐가 기능들이 늘어나 버리면은 이걸 메인에다 모두 구현하려면은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인서트라는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그냥 글자를 계속 받아 입력 받는 메소드. 이렇게만 설명을 적어버리면은 이제 딱 사람들은 글자를 계속 입력받는 메소드구나, 그 다음에 입력한 글자를 계속 출력하는 메소드구나, 이 메소드가 아무리 길어지고 뭐가 많아져도 그냥 사람들은 여기에 내부 코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서트를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일단 메소드가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를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메소드를 이제 어떻게, 메소드가 어떤 게 있나, 어떤 형태가 있나,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걸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 클래스 이름은 메소드 2로 할게요. 저는 메소드 2로 하고, 메인 함수를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거 버그네요, 버그. 그럼 메소드의 종류를 한번 봐볼게요. 메소드의 형태라고 해야 되죠. 메소드는 처음에 제가 그냥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잘 한번 봐보면 이렇게 만들면 딱 보시면 이거는 이 퍼블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잠깐만요, 제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접근 제어자라고 그러거든요.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프라이빗도 있고 프로텍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클래스에 관련된 거를 스터디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클래스에게 노출 범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출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프라이빗은 자기한테만 노출이 되고,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거나 아니면은 자기 패키지 내에만 되고, 퍼블릭은 모두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개의 범위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메소드는 퍼블릭을 쓴다, 변수는 프라이빗을 많이 쓴다, 이렇게만 그냥 일단 기억해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변수 있잖아요. int num1, int num2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int형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잖아요, 위에서 쓰려면. 이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함수에 들어올 때 변수를 이제 매개 변수라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에 num1 더하기 num2를 하고 이거를 출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일단 메인에 우리가 넣어야 되니까 스태틱을 붙이고, 자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더할 숫자 10 더하기 20을 해볼게요. 그럼 30이라는 게 나왔어요. 맞는 거 맞잖아요. 이거 플러스에다가 10하고 20을 더하고, 아니면 또 5하고 2 하면 7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가장 이제 보이드형의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인트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버리면 여기 있는 함수에 리턴 밸류를 선언하고 num1과 num2를 더한 값을 리턴 밸류에 집어넣고 리턴이라는 걸 해서 리턴 밸류를 리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턴이 되면 이 형태가 리턴 값인 거예요. 이 퍼블릭 다음에 오는 스태틱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태틱을 많이 붙이진 않아요. 일단 스태틱을 뺄게요. 스태틱을 빼고 만약에 여기를 쓰고 싶으면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메소드 2에 있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 스태틱이 있을 때는 메모리에 바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객체를 인스턴스화라 그러거든요. 이걸 만드는 거를 이제 현재 지금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클래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2라는 거라는 변수의 이름을 메소드 2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모리에다가 메소드 2에 관련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클래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도중이 인스턴스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애 객체를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그걸 인스턴스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말 그대로 틀이에요.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new 해가지고 진짜 만드는 거예요. 실존하게 존재하는 거죠. 붕어빵 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new를 하면은 붕어빵을 넣어가지고 붕어빵이 딱 생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소드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플러스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제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온 거니까, 스태틱이 없을 때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메소드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int value라고 하는 거에 메소드 2점 플러스 하고 5하고 2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리턴 받는 값은 리턴 밸류잖아요. 그럼 여기 리턴 밸류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리턴 밸류가 밸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7이 나와요. 이렇게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그냥 뭐를 리턴을 할 것인가. 리턴이 할 거 없다? 그럼 보이드. 그리고 매개 변수는 어떤 인자들이 있어야지 이 함수를 구동시키는데 구동이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 부분은 조금 연습하시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메소드를 통해서 쪼개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를 한 번에 메인에다가 다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메소드를 나눠서 쪼개버리면 아마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이번에는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VS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앵귤러라는 언어인데, 이거는 끌게요. 앵귤러 JS라는 거였는데 제가 이거는 혼자 연습하다가 했던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종료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바. 이제 우리가 메소드라는 거를 봤으니까 느끼는 건데, 뭔가 메인 메소드에 보면은 뭐 스트링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nt i는 0일 때 i는 ilgs length만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메인은 그냥 처음에 자바가 실행될 때 됐는데, 도대체 이 메인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셀을 열고 먼저 컴파일을 진행합시다.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였나? 그러면은 알다시피 메인 클래스라는 게 생겼어요. 보이시겠지만 메인 클래스라는 거 생기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웠거든요. 메인 클래스를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된다는 걸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main.java를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하면 R하고 메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바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바하고 메인 클래스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 헬로 찾을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자바 메인 하고 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헬로라는 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인이라는 메소드에다가 매개 변수 헬로를 보낸 거예요. 헬로 월드. 그렇죠.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이게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띄어쓰기를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코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도 잘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여기서 CMD 창에서는 이게 아니네요. 바로 이렇게 실행이 돼버리는구나.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이건 리눅스 용어인데 리눅스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실행하면 여기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프린트 ln이라서 이게 띄어쓰기 하나당 배열이 하나가 된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args.length 하면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와, 틀렸어요. 틀렸다기보다는 인코딩이 ms 이거는 제가 한글로 쓰면 여기서 한글로 쓰면 안 되네요. 인코딩에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고치려면 고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고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컴파일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랭스가 4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인 메소드에 매개 변수를 넘겨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쓸 일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메인에 있는 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실행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은 메인의 함수는 이렇게 실행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자바에 엄청나게 많은 익셉션이라고 그러죠. 예외 처리하는 걸 할 거예요. 이게 보면 익셉션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먼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거였다면 정상적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지 간에 뭔 결과는 나오는데 여기 만약에 0으로 해버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에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예외가 된 건데
이제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try catch라는 걸 쓸 건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입세션을 해주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자,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정확히는 더 이렇게 그 관련된 에러가 예외가 발생하면 이 캐치에서 그걸, 그 관련된 예외를 잡아서 이렇게 글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예외가 발생해버리면은 사실 프로그램이 멈춰버려요. 캐치에서 캐치에서 이렇게 받아내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멈추는데, 캐치를 받아서 그냥 이 문구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바꿔주세요 라는 코드를 실행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그건 문제가 있어서 코드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를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우리가 메소드를 배웠으니까 메소드를 한번 바꿔봅시다. divide 더블로 할까요? 더블.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받을 때는 인트만 받는 거예요. num int num 2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num 1과 num 2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리턴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nt와 int는 결과가 int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더 이렇게 형변환을 강제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수점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로 의미로 숫자를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태틱을 넣어주고, divide a와 b, 그리고 이 결과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다 썼으면 클로즈 시켜주고. 자, 한번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숫자 2개를 입력해 주세요.
1, 2 0.5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프린트로 ln으로 하지 말고 프린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이렇게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줄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 3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 10하고 4를 해도 정확히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하고 0을 하면 인피니티 무한이래요. 그러면은 3하고 0 이것도 인피니티. 원하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더블형이라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인트형으로 바꿔볼게요. 아까처럼 3, 0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잖아요. 아까 더블형에도 사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수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뭔 숫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정상은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은 10하고 5를 나누면 2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얘는 우리가 처음에 입력하는 그 숫자가 그러니까 B 부분에 0만 안 들어가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근다고 해서 막 안 듣는 코드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 처리를 하는데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대부분 이제 캐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캐치 부분에도 올 수 있는 경우에도 리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나누려고 하는 수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는 이렇게 하고 그냥 리턴을 0으로만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결과가 0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결과가 0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는 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을 해도 얘가 처리하지는 않는 그런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얘를 이렇게 이 예외를 던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예외를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예외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정상적인 값이 들어가면, 정상적이라고 해봤자 뭐 이런 거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예외를 먼저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외를 던져버리고 이렇게 여기 밖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예외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